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발표를 맡겨주신 선마설 연구원의 조덕진 스님이야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논문은 13페이지, 자료집 13페이지에 있는데요. 저는 만해한용은 한국불교전공이 아니라서 만해한용은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인문침묵하고 독립성서가 실려 있어갖고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340점 만점에 거의 60점을 국어가 차지했어요. 그 현대문하고 고문 10점 해갖고 60점을 차지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나이가 62년생인데 그때 제가 예비고사 마지막으로 예비고사를 치렀고 그래서 첫 번째 대학은 예비고사로 갔고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동국대 갈 때는 학력고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비고사, 학력고사 둘 다 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 둘 다 이제 만해한용문에 관련된 그 문제가 항상 출제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인문침묵도 지금도 외고 있을 정도로 아주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만해는 상당히 중요하죠. 독립운동사에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문학에서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 14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단에 이와 같은 만해한용문의 중요성으로 인해 현재 우리 학계에서는 연구가 상당히 폭넓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주의를 끄는 것은 만해를 직접 주제로 삼은 석박사 논문이 131편이나 발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 가운데 박사학위 27편이고 나머지 104편은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그리고 등재지 제도가 실행된 이후에 등재지에 발표된 논문이 현재까지 145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학술지 논문까지 포함한다면 1000편이 넘는 논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저술과 다양한 잡지에 만해에 관련된 기사까지 헤아린다면 상당히 많은 분량이 됩니다. 특히 박사학위 논문 27편이라고 하는 이 분량은 그 만해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더욱 이제 부각시키고 있죠. 특히 이제 불교 관련해서도 만해한용 관련된 박사학위 논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해와 관련된 연구에서 새로운 관점이나 견해를 제시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선언서에 실린 공역 3상에 나타난 그 사상을 불성론과 비교하여 고찰해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아무래도 연구가 덜 된 것 같아서 틈새 시장을 노렸죠. 그래서 특히 조선불교신문에 나타난 불성사상을 통하여 공약 3장에 나타난 불교사상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이는 조선불교신문의 찬술 이후에 만해는 깨달음에 이르러 오도송을 남겼고 그게 1917년이고요. 그 이후 1918년에 유신을 창간하였고 1919년 3.1 독립운동을 위해 독립선언서의 공약 3장을 추가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부터 그 내재적 사상의 관련성을 논하고자 합니다. 115페이지예요. 만해는 1905년에 백담사에서 비구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은사인 영국 스님으로부터 은빙실 문집과 영한지락을 받아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자료에서 일치합니다. 영한지락은 아편전쟁 이전에 아편전쟁을 경고하는 일종의 국제정세 보고서인데요. 그것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청나라는 아편전쟁을 겪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오히려 아편전쟁 이후에 더 주목을 받았던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은빙실 문집은 유명한 양계초의 저술입니다. 이 은빙실 문집은 1902년에 초판이 나왔고 그 다음에 1907년에 상하 두 권으로 좀 중고해서 다시 판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양계초가 입적한 뒤에
아주 전체적인 그 책을 모아서 다시 출판이 됐고, 따라서 만해가 받은 책은 1902년판 아니면 1907년판입니다. 근데 1902년판은 중국에서도 이미 완전히 소실돼 갖고 목차조차 확인을 못하고요. 1907년판은 목차가 분명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참고한 거는 1907년판의 목차하고 그 내용을 사실은 다른 책에서 양계초의 그 저술들을 모아놓은 책에서 참조를 했습니다. 양계초의 영향이 한용한테 준 것은 상당히 많은데요. 양계초에 관련된 부분은 16페이지에 좀 써놨고요.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선불교 유신론에서 이제 그러니까 상당히 양계초 저술을 많이 인용합니다. 16페이지 하단에요. 우선 조선불교 유신론의 불교의 성질, 즉 불성을 논하는 부분에 있어서 양계초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용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는 양계초의 음빙실 문질 건상의 1907년판입니다. 근세의 학술에서 그대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칸트의 내용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이 글은 바로 양계초가 칸트의 철학을 설명한 것으로 음빙실 문질 건화 도학의 철학의 근본임을 논함에 실린 문장을 조금 한두 글자가 틀려요. 그런데 그대로 제외하고 그대로 전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인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중간에요. 이 문장 역시 양계초의 도학의 철학의 근본임은 논함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해는 조선불교 유신론에 양계초글을 상당히 많이 인용하여 자신의 논리를 펼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인용한 글 말고도 조선불교 유신론에는 여러 차례 다양한 양계초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만해가 출간한 것은 27살이고 35세에 조선불교 유신론을 출간했으니 당시 중국 최고의 지성으로 평가받는 양계초의 음빙실 문질은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이르도록 만해에게 상당히 지적 충격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해는 결코 양계초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칸트에 대한 해석을 다음과 같이 반박을 하고 있죠. 인용문은 생략하고 이와 같이 20페이지 중간입니다. 이와 같이 만해는 양계초와는 불성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그 양계초의 불성에 대한 칸트와 다르게 해석한 점은 어떤 측면에서 대승기 신론을 바탕에 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중국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인 힘성본정 객진소용의 입장에서 논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을 할까 하다가 논문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했습니다. 이를 상세히 설명하자면 상당히 복잡한 논술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거는 양계초는 중국 근대 불교의 아버지라고 평가받는 양문회로부터 불교 사상을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양문회의 불교 사상, 중국 불교를 일으킨, 근대 불교를 일으킨 분이죠. 양문회는 처절하게 처음부터 불교에 입문하는 과정부터 끝까지 대승기 신론에 아주 철저하게 존중을 하고 있고 마명종이라고 하는 종파까지 세웁니다. 그리고 대승불교가 대승기 신론이 바로 불교의 최고 요전이라고 해서 모든 사상을 대승기 신론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양계초한테 그대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합니다. 물론 양계초도 조사선을 논해요. 그러면 1920년 이후에 양계초와 태어법사, 불교의 혁명승이라고 하는 태어법사하고 상당히 많은 같이 이제 불교 개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선에 관련된 논술을 어마어마하게
저수를 합니다. 근데 그건 1920년 이후예요. 예, 그래서 그 혹시 양계초가 조사선을 논한 게 없냐 반박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입장하고 조사선의 입장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예, 21페이지 중단에 보면요. 조사선은 한마디로 얘기한 본래 형성과 당할 즉시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심성본정 객진 소여문의 사유 양식과는 전혀 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도노라는 아주 결정적인 기제로부터 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요. 사실상 만해가 말하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셋이면서 기실은 하나인데 누구는 부처가 되고 누구는 중생이 되겠는가. 이는 소위 상즉상리이고 하고 부즉분리함이라는 의미는 바로 도노의 견지에서 이러한 불성론을 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기 21페이지 하단입니다. 이처럼 만해는 대체로 양계초의 견해를 받아들이면서도 궁극적인 문제, 즉 불성의 이해에 있어서는 조사선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해는 어째서 불성과 관련한 부분에서 양계초의 견해를 많이 인용했을까? 그것은 바로 자유라는 핵심적인 단어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양계초의 인용문에서 순서대로 자유를 언급하는 구절은 그러므로 내 인간성의 자유와 합치하는가 아닌가, 도덕적 성질에 있어서 누가 조금이라도 자유롭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겠는가. 사람은 각자 이 공간, 시간을 초월한 자유권, 본성에 의지하여 스스로 도덕적 성질을 만들어내기 마련이다. 그러면 소위 활발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의지, 자율성과 부자율성, 자유를 지닌 것, 본체가 자유롭다고 믿었기 때문 자유로운 진정한 자, 구애를 받지 않고 가림을 받는 이상 그것은 자유를 상징한 것 등의 내용들이 앞에서 양계초 인용문에서 나타납니다. 이로부터 만해는 부지불식간에 자유에 깊이 집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만해의 글에서 이것은 사람마다 각각 한 개의 자유스러운 진정한 자아를 지니고 있음을 밝히신 것이다 라고 하여 불교의 핵심을 자유로 귀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에 대한 중심은 만해가 추구한 핵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해는 조선물교유신론을 출간하기 2년 전에 임재종의 사무부장을 맡았고 그 다음날 임재종 관장에 취임하였습니다. 이로부터 보자면 만해는 임재선, 한국불교는 특질이 임재선이죠. 임재선에 대하여 상당히 상세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경이나 임재어록에서는 자유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제시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대표적인 너무 늘어질까봐 단경에서 하나, 임재어록에서 2개 정도, 3개 정도 뽑았습니다. 이 외에 또 단경과 임재어록에는 자유와 관련된 내용, 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예문으로부터 단경에서부터 임재어록에서 결국 자유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임재어록의 예문들은 임재성의 목적이 바로 자유임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만해가 조선불교 유신론에서 자유와 관련된 양계초의 글을 인용하였다고는 심증을 굳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선불교 유신론에서 제6장 논참선에서는 만해의 자신의 선의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인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는 명확하게 양계초와는 다른 만해의 독자적인 견해로서 조사선의 핵심에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참선을 도모로 파악하고 있는 점은 대체로 임재선에 대한 이해로부터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참선의 마지막에는 물을 나르고 뗄나무를 운반함도 미용이 아니었고 시냇물 소리와 산빛도 같은 진상임을 알라 돌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그 뒷부분은 소동파의
벽암록에 실려 있고, 벽암록 말고 또 소동파 개송은 5만 대 다 실려 있죠. 거기에 실려 있는 개송에서 유사합니다. 한자 문구가요. 이로부터 만해는 이미 방거사 어록이나 벽암록 같은 다양한 선종 전적을 수독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두 개송은 조사선의 핵심적인 무순증과 무정설법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만해가 만약에 이거를 의식적으로 골랐다면은 만해는 조사선의 전개에 대해서 상당히 꿰뚫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드디어 만해는 출판하고 1917년 오세암에서 오도송을 짓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김광식 선생이 논문에서 정리한 과정을 인용했습니다. 이로부터 만해가 오도하는 행적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해의 오도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해의 오도성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김광식 선생이 해석한 게 그나마 제일 마음에 들어서 김광식 선생의 해석문을 여기다 넣습니다. 이 책 표지에 또 오도성 해석이 들어있는데 이거랑 조금 다르죠. 예. 근데 어쨌거나 그것은 생략하고요. 이 오도송에는 선사의 기계와 당시 시대 상황, 즉 일제의 감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에서 논한 만해의 자유를 추구하는 불성, 또한 조사선에 대한 능력 깨달음을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자, 26페이지예요. 만해의 불성에 대한 이해와 조사선에 대한 이해, 그리고 깨달음 이후의 오도성을 논합바닥은 바로 만해가 찬술했다고 하는 독립선언서의 공약 3장에 내재된 사상을 논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그 공약 3장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공약 3장과 관련된 논문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돌아가신 김상현 교수님의 한용운과 공약 3장에서는 이 공약 3장을 다음처럼 논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는 장문 선언서가 논이라고 한다면 짤막한 이 공약 3장은 논통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공약 3장에 대한 가치와 의의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상현 교수님의 평가는 다양한 논문의 거의 대부분 논문에 이 김상현 교수님의 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용될 만큼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상현 교수님께서 이 논문을 쓰신 동기는 공약 3장이 한용운 청관인 것이 아니라 최남선이 기초한 것이라는 논문이 발표된 것에 대한 반박성으로 쓴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이제 앞 서문에서 말했듯이 고등학교 때 당연히 공약 3장은 한용운이 찬스한 걸로 배웠는데 엉뚱한 소리가 나오니까 아주 호기심 어린이 갑자기 일어나갖고 논문을 좀 훑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최근 가장 2008년도에 나온 박벌순의 그 논문에서 그러한 논의 과정들을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은 제 논문에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상현 27페이지 중간에요. 김상현의 논문에서 만해의 제자인 김관호로부터 만해 스님께서로부터 직접 공약 3장에는 분법성 3보의 의미도 깃들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점을 논문에서 쓰고요. 최초의 만해 한용운 연구 저술로 나온 거기서는 광명정대란 표현은 승가의 3요소인 불법성 3보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다. 즉 공약 3장 중에 일체의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오인의 주장 이런 내용들은 바로
불교의 승가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그래 불법 승산부가 어떻게 공약 3장에 들어있는가를 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1장에 대한 그 아주 상세한 해석은 별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부터 자유니 뭐니 아주 엿을 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한 초석입니다. 그 28페이지 두 번째 단에요. 우선 공약 3장의 제1장인 이 문구는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핵심어는 바로 독립과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독립이라는 말은 생략되었지만 이것은 독립선언서의 준칙 혹은 행동강령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독립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립은 어떤 의미인가? 독립이라는 의미는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상태, 불교식으로 일본한다면 바로 자성 혹은 자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독립은 반드시 자유를 전제로 해야만 비로소 가능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선에서는 절대적 자유를 제창합니다. 다시 말하여 불교에서 생사에 유전하는 근본 원인을 근본적인 무명으로부터 연기함이니 반야제를 통해 자제, 즉 자성을 찾으라는 것이 반야사성이고 그렇게 된 이후에야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조사선의 핵심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유를 얻어야만 비로소 정의 인도 생존 존명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조선불교신론에서 말하는 이것은 사람마다 각각 한 개의 자유로운 진정한 자아를 갖고 지니고 있음을 밝히신 것이다 라고 하여 불교의 핵심을 자유로 귀결시켰음을 논했는데 이 공약 3장의 제1장에 그러한 내용이 철저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만행의 오도성의 뒷부분인 한 소리 크게 질러 삼천세계를 깨뜨리니 눈 속에서도 복사꽃이 펄펄 날려있다. 라는 말은 바로 연기된 세계에서 벗어나 자성 혹은 자제를 얻어 자유를 맡기가는 경계를 노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자유에서는 배타적 감정으로 흘러들어갈 일이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재적 해석에 입각한다면 공약 3장의 제1장은 바로 만해의 정서로부터 발굴된 것이 거의 10만 프로가 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공약 3장의 제2장 최후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회의 발표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김상현 교수님의 해석은 불교의 세세생생을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해가 그 유신지에 발표한 내용들을 인용해서 이것은 바로 만해가 찬스한 것이 분명하다는 논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9페이지 마지막 단에요. 이거는 제 글이죠. 이와 같이 공약 3장의 제2장은 1장에서 논하는 자유와 독립이라고 하는 핵심어에 대한 당연한 행동 강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무시이래로 시작된 윤회에서 벗어나 모든 이들이 함께 불도로 이루는 것이라는 원공국대 제중생 자타의시 성불도임을 우리가 늘 봉송하는 예경문에서 철저히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바로 제2장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회의 발표하라는 내용과 상당히 근접한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셋째, 공약 3장의 제3장은 그 일체의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오인의 주장과 태도로 하여금 어디까지든지 광명경대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김상현 교수님 논문에서는 강민족 독립이유서의 만에 한명 찬스란 독립이유서의 강민족은 자존성이 있어서 서로 동하지 못한다 등의 문구로 이것이 만해 한명의 저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질서를 존중한다는 태도는 바로 비폭력을 추구한다는 정신임을 메타포시킬 수 있는 강력한 근거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제1장에서 강조하는 독립과 자유는 필연적으로 질서의 존중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자신과 민족, 국가의 독립과 자유를 요구하면서 그 실현에 폭력적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은 자체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존중한다면 당연히 타인의 자유도 분명히 존중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보상 아까 축사를 해주신 정보상 선생님의 논문에서는 만화가스업 중에서 쓴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의 계유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변창구의 논문에서는 이능소랑 검사한테 냈고 이걸 사본을 녹음으로 묶어갖고 유출해서 독립신문에 1919년 11월 4일 장에서 발간되는 독립신문 25회 조선 독립의 감상에 대한 감상의 계유라는 제목으로 전문이 게재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의 계유의 상세한 내용과 의의를 논한 논문은 많이 존재하여 글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 글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좀 걸려도 읽겠습니다. 자유는 만유의 생명이며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라. 고로 자유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으며 평화가 없는 자는 최고통의 사람이라. 압박을 당하는 자의 주인은 공기는 분노로 화하고 장탈을 쌓는 사람의 주인은 지옥이 되느니 우주 이상적 최의 행복의 실제는 자유와 평화다. 고로 자유를 득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혹 무시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을 감수당하는 이것은 인생의 권리인 동시에 또한 의무일지다. 그러나 자유의 공로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치 아니함으로 한계를 삼느니 침략적 자유는 몰평화의 야만 자의 자유가 되며 평화의 정신은 평등에 있으니 평등은 자유의 상적을 좋아함이라. 고로 억압적 평화는 굴욕이 될 뿐이니 진정한 자유는 반드시 평화를 보호하고 진정한 평화는 반드시 자유를 반할지라. 자유와 평화여 전인류의 요구일지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으로부터 만화의 초지일관하는 자유에 대한 추구를 여실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글은 7월 10일 날 옥중에서 쓴 글입니다. 이 글 첫머리에는 그대로 공약 3문장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으며 특히 앞에서 언급한 제1장의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더욱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